자, 검찰은 어제 이 자택에서 김용 부원장을 체포했고요. 이때 제시한 체포 영장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금 명목을 대선 자금이라고 검찰이 명시를 한 건데요. 이르면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자금을 요구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들여다보면 지금 대선 자금 수사와 맞물립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이 돈을 건넨 시기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이게 대선 자금 수사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유이겠죠. 그렇죠. 보니까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라 그래요. 그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합해서 한 8억 원 상당의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한창 경선이죠. 경선 이런 거 치를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영장에 대선 자금이라는 게 적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상당한 그 증거가 확보됐어야 영장에도 그렇게 적시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불법 자금 이렇게 수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이재명 대표가 나의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분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네네. 분신이라고 하는 거는 측근하고도 또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완전히 일심동체죠, 거의. 네. 부부 정도 돼야 정말 분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쓸 사람이 아니다. 네.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것을 몰랐을지 이것은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자,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진 이 대장동 수사. 이재명 대표는요. 일단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이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르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 부원장의 금전 거래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 검찰은 체포영장에 김용 부원장이 20억 원을 대선 자금에 필요하다면서 요구했다는 진술까지 명시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한 푼도 대선 자금을 그렇게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어쨌든 자신 있게 얘기한 부분이고 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떤 네. 결백을 믿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김용 부원장도 입장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수사한 적이 전혀 없고 없는 죄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검찰의 지금 움직임 자체가 약간 조작 수사일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어제 유동규 소위 이른바 전 본부장이 오늘 새벽이죠. 오늘 네. 새벽 풀려납니다. 네. 그리고 최근 한 달 정도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채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박차를 가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야당 입장에서는 김 원장의 결백을 믿음과 동시에 이 수사의 초점을 이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유동규의 어떤 위증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하는 관점에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네. 문제시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짜맞추기 수사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압박을 한 것이냐, 아니면 또 한켠에서는 버티던 유동규 본부장이 이 실토를 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지금 풀려난 거냐,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